작년에 밭 한켠에 자생하던 긴산꼬리풀 씨앗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근처에 직파를 했습니다. 긴산꼬리풀은 반음지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밭으로 오는 길 중 해가 잘 안 드는 곳에 직파했어요. 금계국은 같은 진입로지만 해가 잘 드는 곳에 직파했습니다. 처음엔 식물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원하는 곳에 파종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식물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잘 자라는 환경에 맞게 식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요 판이랑 저 판이랑 메리골드거든요. 뭐 싹이 튼 것도 있는데 거의 망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다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발화 온도가 거의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온실 안이 한낮엔 30도 넘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발화율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메리골드를 많이 심을 생각이었는데 싹이 몇 개 안 난 관계로 남은 씨앗을 지금 야외에 놀고 있는 틀밭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놀고 있는 틀밭은 아니고 아스파라거스를 작년에 심었는데 월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 틀밭에 메리골드 씨를 직파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애들을 조금씩 나중에 옮겨줄 생각입니다. 여기에 메리골드를 모두 다 파종을 해볼게요. 나는 애들은 나겠지 뭐. 메리골드는 주황색, 노란색, 혼합색 세 종류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I was never the one to write up a song for just anyone. I was always the one to find myself lost in long conversations. Cause I've always been told that things will unfold if you keep on waiting. But then you came along and proved me all wrong. I was so mistaken. Cause you glue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Yeah, you're making me wanna try forever. And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 I was never the one to give up the ghost. No, I was so stuck. I kept on playing my part, wanted to give up cause nothing was changing. But with you it's so clear, and now that you're here I see colors in every spectrum. Guess I finally learned my lesson. 4월 2일입니다. 밭에 출근을 했는데 오늘 온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최저 기온도 한 9도 정도? 최고 기온이 20도를 좀 넘는 날씨였기 때문에 지금 9시가 안 됐거든요. 밖에 온도가 한 9도 정도 됐었어요. 하우스 내부는 거의 한 30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모종들을 밖에다가 하루 왼종일 두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우스 내부가 거의 35도 넘을 것 같아서 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작업하고 다른 데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기 때문에 모종만 얼른 밖으로 빼주고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판 꺼내기는 다 마쳤고 제가 궁금해서 얼마나 되나 세봤는데 37판 되더라고요. 그리고 4월 1일에 또 파종한 게 한 11판 있거든요. 그래서 48, 48판의 모종판이 있고 그 중에서 한 10판 정도는
화이트 클로버예요. 화이트 클로버를 저희가 직파를 하기도 했는데 좀 발화율을 높이고 싶어서 모종으로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한 35가지 내외가 될 것 같네요. 걱정인 건 설마 고라니가 와서 상추잎을 뜯어먹진 않겠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두고 내일 비 소식이 또 있어요. 내일은 상황을 보고 비가 세차게 내린다 그러면 안으로 들여야 되고, 가랑비가 계속 조금씩 내린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종한 모종들은 아직 발화를 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온실 안쪽으로 좀 드릴게요. 이렇게 물주기까지 완료했고 굉장히 덥네요. 여기 하우스 내부는 이제 32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니 온실 안쪽은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는지 약간 방그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한 그래도 25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모종은 여기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 마늘이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많이 보신 분들은 감동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이라 가을에 심었던 마늘 종근이 이렇게 겨울을 지나 봄이 돼서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처음이라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틀밭에 저희 컴프리를 진짜 많이 심었었는데 나눔받은 컴프리 뿌리를 한 손가락 마디 정도로 잘라서 심으면 그래도 잘 난다고 해서 되게 좀 많이 잘랐어요.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못 자라서 완전 실패인 줄 알았는데 완전 실패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5개 정도? 촉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컴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요즘은 키우진 않는데 밭의 유기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종자 번식을 하지 않고 뿌리로만 번식을 하는 애라서 잘 키워서 뿌리 나눔을 해서 증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나무들도 이렇게 잘 잎이 나고 있습니다. 신기해. 귀엽다. 셀릭스인가 이거? 응. 셀리시는 진짜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여기는 앵두. 장난 아니야. 엄청 많이 날렸어. 귀여워. 얘는 죽었어. 죽었어. 겹벚꽃인데 뿌리를 다쳤나봐요. 죽었어요. 그래도 나머지는 다 잘 살아서 이렇게 몸이 트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만개했던데 저희는 아직입니다. 한 달 정도 더 남았어요. 구독자님들 눈 보호 안 해? 구독자님들 죄송합니다. 스파클 완두는 흰꽃 줄완두 반대편에 정식했습니다. 완두는 교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흰꽃 줄완두와는 떨어뜨려서 심었어요. 수피밭은 120cm 너비로 3줄 만들었었는데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요즘 굴삭기 예약이 많은 시즌이라 대여하는 대로 아래쪽은 75cm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입로 양쪽에 느티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느티나무는 크고 넓게 자라는 나무라서 식재 간격도 6m로 넓게 잡았어요. 왜 나만 일하는 것 같니? 반대쪽은 배수로 바로 위쪽에 식재. 여러분들도 다들 식목일 날 나무 심으셨죠? 저희가 어제 도롱뇽이랑 개구리 이런 애들이 배수로에서 많이 죽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한 몇십 년 전부터. 동식물들이 사는 데다가 인공 구조물을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 거죠. 근데 동식물들은 거기에 살던 애들은 그런 구조물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작아요. 그런 구조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 배수로에 빠져가지고 뭐 먹이 활동을 못하고 뭐 자기 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제. 그걸 제 눈으로 발견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배수로를 이렇게 만들 때에는 그 생태 탈출로 같은 시설물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게 의무화된 것 같은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구조물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에는 그렇게 좀 하려나? 모르겠어. 내 평생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동안에 뭐 유심하게 뭐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저희 사유지 근처에 동식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환경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저희가 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탈출 사다리 같은 거. 배수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약간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뱀이나 뭐 개구리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탈출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재료 수집차 이곳에 왔거든요. 여기는 저희 밭보다 저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습하고 나무가 많고 부러진 나무도 많아가지고 부러진 나무를 구하러 왔습니다. 부러진 나무들 아주 많아요. 이 나무들이 오리나무들인데 이 오리나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얇고 키가 엄청 크게 자라요. 그래서 잘 부러지는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누가 부러뜨린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단면을 보면 자연적으로 부러진 단면입니다. 나무를 일단 몇 개 모아놨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뗏목처럼 몇 개를 이어서 이제 경사로 길을 만들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톱질을 왜 저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 자세 나온다. 아주 가르친 보람이 있구만. 벌써 힘든데. 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에서 갓 태어난 도롱뇽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구경 중인데 이건 무슨 알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무를 엮을 칡 덩굴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엮었어? 그냥 뭐 가물을 하는 거지. 뗏목도 척척 잘 만드는 남편이. 무인도에 떨어져도 아주 걱정이 없겠어. 덩굴이 정말 질겨서 잘 끊어지지도 않고 튼튼하더라고요.
단계 완성. 한 개 더 만들 거야? 응. 도랑을 만들기 전에는 여기가 흙으로 다 메워져 있었습니다. 계속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이 여기에 계속 고이다 보니까 자연 습지가 생겼었고, 거기에 도롱뇽이나 개구리, 뭐 여러 습지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물이 계속 고이다 보니까 이 앞쪽에 콘크리트 도로가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배수로 공사를 좀 깊이 한 것 같아요. 우리 물이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깊게 공사가 돼서 이 아래쪽에 도롱뇽이나 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낳았는데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사체를 저희가 많이 발견을 했고, 무트로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뗏목식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I know that you were having trouble. 아직 식물이 없어서 많이 생하긴 한데, 앞으로 계속 공사하면서 식물도 심고 다리도 필요하면 추가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at you are all alone in 커피 먹고 싶어? but you have to put your trust into us and we will help you through 'cause we all know what's best for 아무도 없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 애정합니다. 안녕.